실패와 은폐, 그리고 1급 비밀 프로젝트의 숨겨진 세계로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냉전의 철의 장막 뒤에서 소련은 화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비밀 우주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에 개방적이고 언론에 잘 알려진 나사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이 숨막히는 임무는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소수의 내부자들만이 우주 경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죠. 함께 소련 화성 탐사의 매혹적인 비밀을 밝혀내고 이 흥미진진한 프로젝트가 왜 수십 년 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가려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밀 계획. 1969년 7월 21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표면에 달을 디딘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인간의 작은 발걸음은 우주적 완성과도 같았죠. 돌이켜보면 최초의 유인 달 착륙은 치열했던 우주 경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몇 년 동안 심각한 좌절과 굴욕을 겪은 후 소련은 마침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부터 유리 가가린의 첫 우주 비행, 아폴로 1호의 지휘 모듈 화재에 이르기까지 달로 가는 길은 결코 화려한 성공과 무한한 환희로만 포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아폴로 11호의 임무가 5억 명의 사람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소련의 과학자들은 달 방문의 그늘에 가려진 극비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일론 머스크와 그의 동료들이 여전히 꿈꾸고 있는 것은 사실 거의 50년 전에 이미 역사책에 불멸의 기록으로 남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명적인 계획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 대중이 이 미션에 대해 알게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을까요? 글쎄요, 요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실패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특히 냉전 기간 동안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초강대국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실패와 가짜 위성.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모든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며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맹목적인 경쟁은 조선, 베트남,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대리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군사세계 밖에서도 서양과 동양의 대립은 거의 모든 정치, 경제, 기술 분야로 파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소련이 좌절과 실패에 대처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는 교묘하게 무시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숨겨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달뿐만 아니라 지구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초점이 모두 화성에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60년 10월, 명예로운 아폴로 11호의 임무가 시작되기 불과 9년 전, 최초의 소련 탐사선이 붉은 행성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사 로켓이 충분한 추력을 생성하지 못해 문헌에서 화성 1960A라고 불리는 탐사선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전에 고도가 120km에 불과했습니다. 4.15 발사된 자매 탐사선인 화성 1960B의 임무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단 5분 만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의 첫 두 행성 탐사선이 극비리에 실패한 것을 2년 후 화성 1호는 더 잘 해내야 했습니다. 당시 가장 진보된 장비를 장착한 이 우주선은 외계 천체의 획기적인 자외선 분광 사진을 촬영하고 지상용 특수 카메라 시스템으로 붉게 반짝이는 화성 표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화성 1호의 책임자들이 연료 탱크의 밸브를 올바르게 닫는 것을 기억했다면 아마도 화성 1호가 이 작업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탱크의 압력이 0으로 떨어지면서 태양 전지의 성능이 계속 떨어졌고 1963년 3월 31일 마침내 탐사선이 광활한 우주로 사라졌습니다. 그해 6월 화성 1호는 행성 목표 지점을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사진과 획기적인 데이터 세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지구와의 무선 교신은 몇 달 동안 끊겼습니다. 화성 1호가 푸른 고향 지구를 떠났던 같은 시기에 스푸트니크 22호와 스푸트니크 24호도 우주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의 4단계가 작동하지 않아 이 화성 탐사선들도 지구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렇다면 소련 관리들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왜냐하면 탐사선 발사가 절대적인 국가기밀로 선언되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점점 더 많은 미사일이 궤도에 투입되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잘못된 시작 이후 화성 탐사가 이미 불필요해진 경우 우주 탐사선은 단순히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구 궤도에서 끝났다면 우주 파이프 크리퍼들은 단순히 위성으로 불리며 코스모스나 스푸트니크와 같은 위장된 이름으로 나열되었지만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험난한 여정. 그러나 돌이켜보면 소련은 체력이 부족하다고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심각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래 목표를 계속 고수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964년 11월 30일에 발사된 존드2 임무는 2개의 태양전지 모듈 중 하나가 전개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마리너 4호라는 나사 탐사선이 우주로 떠났습니다. 1965년 7월 15일 화성 표면에서 9,800km 이내로 접근하여 화성을 지나간 최초의 인공물체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리너 4호는 22장의 이미지를 촬영하여 녹으로 뒤덮인 천체의 외관을 처음으로 근거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소련 측에서는 그 여파로 화성 1969A와 B라고 불리는 2개의 추가 탐사선이 잘못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탐사선의 발사체는 7분 만에 폭발했지만 두 번째 탐사선의 계획된 우주 하강은 40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히 불쾌한 실패였습니다. 로켓이 고도 50m 상공에서 반짝이는 불덩어리로 변한 이후 발사대는 독성 추진제 오염으로 인해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련의 화성 탐사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역사상 가장 큰 실패로 끝났습니다. 화성에 도달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했던 14대의 탐사선 중 단 한 대만이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 5호는 1974년 2월 12일에 계획된 화성 궤도에 진입하여 약 100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이 우주 탐사선도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나 실패한 임무 과정에서 완료된 통과 불가능한 여정을 정리할 때 책임자들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프로젝트 목록은 가짜 시동, 기술적 실패, 통신 붕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들은 지구에서 화성의 영역으로 인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화성 최초의 인간. 공식적으로 소련의 N1 발사 로켓은 유인 달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켓 디자이너 세르게이 콜로레프 지휘 아래 구상된 N1은 결국 시험 비행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69년과 1972년 사이에 4개의 발사체가 모두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유인 달 탐사 계획도 점점 더 뒷전으로 밀려나 결국 폐기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 이 강력한 미사일은 지구 위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화성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적어도 수십 년 후에 밝혀진 폭발적인 세부사항에서 드러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면 1974년에 인류 최초로 인류가 붉게 반짝이는 화성 표면에 발을 디뎠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전체가 극비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콜로리프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 로켓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인 화성 탐사 계획은 이미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지만 결국 지구의 영원한 동반자를 미국인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소위 유인 로켓 우주 화성 복합체가 매우 공식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60년 6월 23일 정부 법령에 따라 콜르르프는 7년 이내에 발사 질량이 최대 2,000톤에 달하고 80톤의 탑재물을 지구 궤도로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을 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년 후 화성으로의 유인 비행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N1 발사체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3명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향해 출발했고 그중 2명은 화성 표면에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은 매우 까다로운 기동의 일환으로 지구 궤도에서 조립해야만 했습니다. 설계된 우주선은 병 모양으로 5가지 레벨로 구성되었죠. 여기에는 승무원의 수면실, 위생시설 및 오락실, 체육관, 조종실, 연구실험실, 착륙선 및 제어 엔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1964년 우주개발의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화성 로켓을 달 로켓으로 개조하여 늦어도 1968년까지 달에 착륙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련은 우주경쟁에서 패배했죠. 남은 것은 일련의 민감한 실패와 기술적 난처함 뿐이었고 이는 수년이 지난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높은 평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우주 영상이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채널의 다른 게시물은 크레딧과 함께 여기에 링크되어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의견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패한 화성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련이 인간을 화성에 보내려고 진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